모의고사, 그 고3 3월 모의고사의 그 공통 부분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 시험을 해볼 건데,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수원 수투에 대한 공통 과목 총 22문제는 작년 수능의 기조랑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올해 6월이나 9월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6월 평가원부터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할 건데, 그 방향 제시를 하기 이전에 3월 모의고사에서부터 뭔가 본인들의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교육청 시험 문제와 평가원 시험 문제 이 두 개가 다른 건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다를 거냐 하면은, 평가원 자체가 애초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라서 대체로 이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이렇게 총 3개의 시험지는 대체로 같은 기조를 약간 따라가. 그 해 뭔가 6월에서 했던 행위를 9월에서 그렇게 막 엄청 뒤엎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나 교육청 시험 같은 경우에는 3월 시험, 4월 시험, 7월 시험, 10월 시험 이렇게 있는데, 이 4개의 시험 말 그대로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이런 식으로 내는 거라서 약간 별개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3월 교육청을 출제한 3월 시험 문제를 출제한 그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자신들의 뭔가 주관을 개입시키기보다는 그냥 작년 기출 문제를 토대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작년 수능의 기조에 맞춰서 출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좀 이따가 이제 확통이랑 미적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공통 과목 총 22문제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알겠죠? 자, 우선 11번부터 보시면, 일단 문제를 읽었을 때 등차 수열 문제가 나왔고, 그냥 일반적인 등차 수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절대값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등장한 좀 익숙한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건 언제냐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경계점,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경계점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부호의 변화가 발생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되고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A1부터 시작해서 뭐 A 5번째랑 A 6번째랑 8번째 한까지 가는 등차 수열의 항들이 있대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왼쪽에 있는 좌변에서는 절대값을 씌워놓고 합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절대값 없이 있는 그대로 합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값이 있을 때와 절대값이 없을 때의 그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만약에 어떤 항이 양수였다면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걔는 그냥 플러스로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둘을 뺀 것은 어차피 사라져 버릴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A6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런 음수값이 있다면은 걔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부호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빼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값이 남겠죠. 그죠?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두 번째 식을 봤을 때 얘가 절대값 A1부터 시작해서 총 8개 항을 이렇게 절대값을 다 씌워놓고 더하자고 했어요. 이게 좌변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모습은 절대값 없이 그냥 갖다가 다 더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올바른 해석값은 이제 이만큼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켰을 때 그거를 서로 뺀 만큼의 결과값이 총 42가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어디까지가 똑같아서 양수 어디까지가 양수라면은 걔네를 뺐을 때가 똑같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지? 근데 현재 확실한 거는 얘는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2가 될 거고요. 얘는 원래 마이너스 2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빼면은 사라지지 않지. 그럼 중요한 거는 공차가 현재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이 수열 자체가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감소 수열이죠.
그럼 감소하고 있는 수열의 형태에서 이미 여기서 한번 음수가 등장했다면 그 뒤로는 절대로 양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절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확정을 지으실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일단 이쪽 부분의 값은 뺐을 때 남아있는 게 확실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감소를 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 여섯 번째 항 바로 이전에 있는 이 다섯 번째 항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값이 42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만약에 마이너스였어.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더니 얘가 양수가 된 거야. 그리고 이쪽이 음수가 나와. 그리고 그걸 뺐어.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만약에 4개가 남아있다고 해보시면 그때의 식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A 다섯 번째 항이 음수였다면, 그지? 그리고 뭐 A 네 번째 항은 양수였다면, 그래서 네 번째 항까지는 싹 다 지워지고 다섯 번째 항부터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됐다면 그거를 뺐을 때의 결과는 분명히 A 5번부터 A 6번까지, A 7번, A 8번까지 이렇게 총 4개의 항이 전부 다 2개씩 남아있는 게 될 거고, 그 합이 총 42가 된다는 결론이 되죠. 그렇다면 양쪽을 나누기 2를 처리했을 때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합이 21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미 등차 수열의 합의 성질에 의해서 요렇게 합한 것과 요렇게 합한 것이 같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다면은 A 6번과 A 7번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21이 나와줘야 돼. 그치?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거죠. 뺐으니까 여기 부호가 어떻게 났네. 자, 뺐어요. 그럼 현재 이쪽이 그냥 A 온 거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A 온 거고 이렇게 뺀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 A가 되면서 뺐을 때 현재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1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21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정수 혹은 자연수로 나오실 수가 없는 모순이 생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들은 전부 다 부호 변화가 있어서 뺐을 때 남아있는 게 확실할 거지만 얘가 남아있는 순간부터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확인해 봅시다. A 다섯 번째 항이 만약에 양수였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항에서부터 음수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럼 빼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지워집니다. 그죠?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뺄 거니까 이때 마이너스 2A6, 그 다음 마이너스 2A7, 마이너스 2A8 이렇게 되는 값이 42가 될 거고, 요거를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만큼 두 개를 합한 것이 얘의 두 배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3A7의 값이 마이너스 21이라는 거고, 따라서 A7 값이 마이너스 7이 되면서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차가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공차가 음의 정수라는 게 부합하니까 현재 이 상태로 답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계산 한번 끝까지 해드리면 현재 이제 A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여기서 두 칸만큼 더 진행을 한다고 해보시면 마이너스 5가 두 번 더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그지? 반대로 요렇게 갔을 때 우리가 이미 공차를 5번 더한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25를 연산한 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의 값은 23이었겠죠. 따라서 답을 내보시면 S8의 값은, 얘가 정답 맞죠? 2분의 항의 개수 8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23, 그리고 마지막 항 마이너스 12 계산하시게 되면은 정답 44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11번 치고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 이제 혹시 수열 쪽에 특히 절대값 섞여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이 길었지만, 만약에 기출학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11번이었고요. 다음 12번.
자, 함수를 보시면 일단 fx의 함수는 서로 이제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게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0에서. 그렇지만 0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의 값이 서로 연속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현재 이 문제는 뭔가 도함수의 불연속성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현재 fx의 식은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을 읽어보시게 되면 문제가 gx라고 하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그 gx의 함수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x까지, 자, 구간에 미지수가 들어있죠. ft, dt를 적분한 값이 이제 gx예요. 현재로서 우리가 수투 기본 개념에 의해서 좌우변을 똑같이 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g'x는 현재 fx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gx의 도함수가, 즉 gx를 미분한 함수가 그냥 바로 fx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정도를 안 상태에서 문제가 gx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했어요. 그리고 gx에 마찬가지로 그 대값을 구하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단순 식으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그래프로 접근을 하든 어쨌거나 이 fx와 gx의 관계가 서로 도함수 그리고 부정적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첫 번째 g가 x는 2에서 극소값이라면 g'2는 0이겠죠. 근데 여기서 밝힌 사실에 의해서 g'x가 곧 fx이기 때문에 얘는 f2 값이 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f2 값이 0이라면은 이미 우리 fx의 식을 제가 적진 않았지만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될 텐데 현재 2라는 값은 0보다 큰 쪽에 해당하니까 아래쪽에 2를 집어넣게 돼요. 자, 따라서 요때 값은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 값이 0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6이라고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fx, 즉 g'x라고 하는 gx의 도함수가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3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3x 플러스 a니까 그 대신에 마이너스 6,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g라고 하는 것의 그 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우린 여전히 g'의 어떤 문자 알파라는 게 들어갔을 때 0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도함수의 근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또 가끔 학생들을 보면 이제 도함수를 아니까 얘를 급하게 막 또 적분을 하고 얘를 적분을 해서 적분상수의 C1C2를 또 붙이고, 근데 여기에 x값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g의 마이너스 4가 0인 걸 아니까 그걸 토대로 또 C1과 C2를 찾고, 그렇게 식이 되게 길게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별로 그럴 게 없어요. 봐봐, 어쨌거나 두 개가 서로 도함수와 적분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함수를 먼저 그려. 도함수를 그린다는 건 지금 현재 이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 맞죠? 별로 어렵지 않아. 자, 보세요. 일단은 주어진 이만큼의 함수는 우리가 3으로 묶어냈을 때 인수분해가 바로 됩니다.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정도. 근데 그거를 음수 쪽에서만 그리게 될 거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겨있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1인 상태에서 0까지만 그리게 될 거니까 그래프를 한 요 정도까지 그리고 멈추겠죠. 그냥 그 모양을 그냥 여기 xy축에 갖다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맨 처음에 우리가 발견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0보다 작은 현재 요만큼의 범위, 이 왼쪽 범위에다가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2를 절편으로 가시면서 아래로 블록하게 내려오는, 그러다가 여기서 툭 하고 끊길 건데 그 점이 마이너스 6이 되는 이런 2차 함수가 얘가 되겠지.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는 0보다 큰 오른쪽 지점에서 기울기가 3인, 즉 양수인 직선을 그리게 될 건데 얘도 역시나 절편을 마이너스 6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그리시면 그만인 거고, 역시나 이 절편 또한 2가 되지.
현재 지금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바로 g의 도함수인 거예요. fx가 아니고 그냥 g의 도함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이 상태에서 g의 극대값을 구할 때는 바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현재 이 지점이 극대값의 지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지? 따라서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은 바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정답은 g의 마이너스 2를 구하시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g의 마이너스 2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주어진 함수식으로 들어가서 이 정의역의 x값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이쪽 또한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dt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가 되게 착한 게 아래 끝과 위 끝 모두 음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을 적분을 해서 얘네 두 개를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 그 계산값은 이제 정답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죠? 계산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문제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딱 느낀 거는 일단은 얘네 둘이 도함수인 걸 못 본 학생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게 뭐 연속인 것도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근데 이제 얘가 도함수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서 부랴부랴 바로 gx의 식을 찾기 위해서 얘를 부정적분으로 들어갔으면 그러면 적분상수가 두 개나 등장하게 되면서 되게 식이 좀 길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문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13번 갈게요. 자, 문제가 좀 긴데 살짝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잘라서 보시면 자, 일단은 문제에서 준 정보가 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자, 첫 번째 식을 보시면 AB하고 BC의 두 선분의 길이 B가 뭐 1대 2 정도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다 하나만 적을게요. 그림을 확대하고 풀 거라서 일단 첫 번째 AB의 선분의 길이를 2배 한 것이 BC의 선분의 길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사실은 바로 AB 선분 대 BC 선분의 길이, 두 선분의 길이의 B가 1대 2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2대 1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을 했을 때 저렇게 나와야 되니까 순서는 거꾸로 1대 2로 써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코사인 각 A, B, C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등장을 했어요. 뭐 이제 이 순간부터는 각도 A, B, C를 세타라고 부르시는 걸로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서 이제 핵심적인 문장이 등장한 게 뭐냐면 이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점을 Q라고 한대요. 현재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어쨌거나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원 위에 PAC니까 일단 A점과 C점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 봐봐. 일단 각도가 둔각 정도로 벌어지게 되면서 길이가 대충 2배쯤 되게끔 이렇게 ABC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A하고 C는 이렇게 못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때 어떤 점 P를 여기든지 어디에다가 찍어서 그 넓이가 제일 넓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고1 원방에서 배웠던 얘기로 자, 원 안에 어떤 선분이 있을 때 혹은 원 바깥에 어떤 선분이 있을 때 원 위에 점을 찍어가지고 그 넓이가 제일 넓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얘랑 평행한 접선을 가질 때, 즉 중심을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다 라는 거를 이미 고1 때 충분히 학습을 하고 왔어요. 그죠? 얘 또한 마찬가지죠. 중심이 있을 때 평행하게 접한다. 그러면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로 만나는 교점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P는 다른 어디에 막 존재를 할 것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을 좀 다시 그리네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AC가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해놓고 이 중심을 관통해 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는 현재 이때의 점에 바로 Q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QA의 길이가 문제 속에서 6루트 10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반드시 얘는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따라서 얘가 이렇게 이등변이 되는 거고 이 6루트 10이라고 하는 길이는 QA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QC까지 된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B는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가 갑자기 이제 ACB의 어떤 점 D를 찍어요. 이 선분 위에 어딘가에다가 D를 이렇게 갖다가 찍어놓고 걔를 이제 CDB니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벌리게 했을 때 이 각도가 3분의 28이래.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겨있는 다음 같은 둔각 삼각형에서의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시면 문제는 끝나겠죠.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한 그 재료로 지금 현재 이 각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선분 BC의 길이를 찾는 것이 문제가 될 거야. 맞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네, 요약하게 되면 이제 P의 위치는 아무데나 막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의 중심을 관통해서 이렇게 가는 현재 이쪽 지점에 Q가 이렇게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괜찮지? 그러면 이 Q를 이렇게 C랑도 연결을 하고 이렇게 A랑도 연결을 했을 때 다음 같은 이런 분홍색 사각형의 이미지는 현재 내접 사각형 맞죠? 그러면서 여기가 얘도 6루트 10, 얘도 6루트 10 그리고 애초부터 여기를 1대2라고 잡기로 했으니까 그냥 거침없이 문자 K 대 2K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맨 처음부터 이쪽 각도가 세타라고 등장해 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내접 사각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 파이 빼기 세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삼각형 QAC를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한 AC의 길이와 ABC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한 AC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거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QAC에서의 코사인 법칙. 그렇게 구한 AC의 길이를 제곱하시게 되면은 이때 길이는 6루트 10의 전체 제곱 플러스 6루트 10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루트 10 곱하기 6루트 10 그리고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렇게 계산해보시게 되면 36에 10 곱하니까 360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지금 현재 720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360인 거니까 똑같이 얘도 720이고요. 그리고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값은 이미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호가 뒤바뀐다고 하게 되면 여기는 그냥 플러스의 8분의 5가 되시겠죠. 여기를 90으로 계산해주게 되면 결국 720에서 450을 빼는 총 270이라는 값이 바로 이만큼의 길이를 토탈 제곱한 게 나올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삼각형 ABD에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시게 되면 자, AC의 전체 제곱은요 여기를 K라 잡고 여기를 2K라고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K제곱 플러스 2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2K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7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고 연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은 5의 K제곱 그리고 이만큼은 이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로 바꿔서 2분의 5가 될 테니까 플러스 2분의 5의 K제곱 총 2분의 15K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270이라는 값은
여기다 올려서 540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35라고 썼을 때가 15 곱하기 k 제곱이라고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9가 되면서 36이니까 k 값은 6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현재 우리는 k 값이 6인 거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맨 처음부터 쓰고 싶었던 이 초록 삼각형에서의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 거지. 자, 마지막 정답 내보실게요. 자, 정답은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BC의 길이를 한 것이 매저번의 반지름의 2배가 될 테니까 결국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을 연산하시면 답은 나오겠다, 그지? 자, 그거를 그대로 다시 써드리면은 일단 BC의 길이는 처음부터 2K였는데 그 K 값을 6이라고 찾아낸 거니까 분자를 12, 그 다음 분모를 사인 120도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는 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치?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도대체 이 D라는 게 왜 있는 건가, 그리고 Q의 위치가 어딘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맨 처음 들 생각은 뭐냐면 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내적 삼각형이 등장했으니까 마주보는 각도는 반드시 그 앞이 파이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얘를 알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코사인 값도 이미 등장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거기서 이등변까지 갔다면 코사인 법칙을 2번 써 가시면서 AC를 찾는 게 뭐 크게 어렵지 않겠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 14번으로 볼게요. 제 생각에는 14번이 아무래도 좀 기출 스타일의 문제에 학습이 덜 돼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자, 14번. 자, 14번에서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문제가 두 정수 A, B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함수가 이제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해석할 수 있는 게 없고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리고 y는 t라는 상수 함수가 존재해. 그리고 걔랑 만나고 있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죠? 그때 그 교점의 개수가 gt라고 하는 이 함수를 명사 교점의 개수라고 읽는 거야. 그냥 교점의 개수가 k에서 불연속이니까 이 불연속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은 교점의 개수가 갑자기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k가 2개가 있다는 얘기는 교점의 개수가 맨날 2번씩 만나다가 어느 순간 한 번 만나. 다시 2번 만나다가 어느 순간 안 만나. 이러면 여기 2개가 불연속점이라는 얘기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확 바뀌는 그 타이밍이 2번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됐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 실근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이해할 때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할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한 3개쯤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얘를 지수함수 내지는 로그함수로 주게 되면 점근선에서 바로 그 역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지금처럼 다함수 형태로 주게 되면 우리는 미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때는 극값, 정확하게는 극대 극소점이겠죠. 그래서 극점에서 실근의 개수가 확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불연속점. 그림이 갑자기 끊겨 있다면 당연히 이어질 리가 없죠. 그죠? 이 세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1번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 자, 지수 함수라고 할 때 지수 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지수 함수와 어떤 y는 t라는 상수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관찰을 합니다. 됐죠? 근데 그 t라고 하는 그 상수 함수가 어디에 있건간 우리는 항상 얘가 무조건 이렇게 한 번씩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지? 근데 맨날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갑자기 안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죠. 바로 t가 0이 되는 순간부터는 못 만나. 그리고 음수부터는 영영 안 만나지. 그지? 자, 따라서 t의 값이
0보다 컸을 때는 그 교점의 개수인 GT를 한 개라고 읽을 수 있지만 T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의 GT의 값은 교점의 개수가 없으니까 빵이라고 읽을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불연속이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이 해석값이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태로 내가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오래 하는 이유가 이 문제가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약점이 좀 분명한 친구들, 그리고 기출 공부가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얘를 되게 어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재 이 문제는 자아함수니까 만약에 극값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봅시다. 일반적인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극대값보다 위쪽에 존재를 할 때는 계속 한 번이에요. 그치? 계속 한 번이다가 극대값과 정확하게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얘가 두 번이 되죠. 한 번이었다가 두 번이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 번이었다가 계속 세 번인 게 아니라 다시 이 극소값과 일치를 하게 되면 다시 두 번으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 한 번으로 바뀌지. 자, 따라서 t의 값이 극값과 똑같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이때는 불연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얘기를 녹여가지고 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집중을 하시면 이제부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설명이었으니까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현재 fx의 그래프는요, 일단 10부터 조사를 해보시면 일단 x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형태가 되고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은 현재 a로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조사할 때도 이제 a랑 b가 자연수인지 양수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x값이 음수였을 때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5의 형태로 3차 함수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가 더 만만하니까 얘부터 그려보게 될 건데, 자 일단은 제가 얘를 뭐 1번 그래프, 얘를 2번 그래프라고 하고 여기다가 다 그려볼게요. 아래다 그릴까? 자 2번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일단 되게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니까 이런 스타일로 그린 다음에 현재 x값은 이 도함수가 3x제곱 빼기 6x라는 건 좀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x값이 0일 때와 x값이 2일 때 그때 극소가 발생하게 될 거고, 그때 이 녀석의 좌표가 2,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시게 되면 2,1이고요. 여기가 0,5가 되시겠죠. 그런데 그 그래프를 0보다 잠깐만 이거 잘못 썼죠, 그죠? 미안합니다. 얘가 0보다 크대. 0보다 큰 쪽에 대해서 현재 여기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래프가 이제 fx가 될 거야. 그리고 여전히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뚫려 있겠죠. 자, 그럼 현재 이런 상태가 된 모습에서 얘가 이제 x값이 0보다 작을 때 2차 함수의 모양을 그리게 되면 될 건데, 문제는 그 2차 함수의 모양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대칭축도 모르고 y 절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자 얘를 여기다가 이제 끼워줘서 이 왼쪽 부분에 그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부터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만큼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형태가 될 거고, 현재 여기에 x값이 a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a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현재 가능성이 두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대칭축이 a가 된 상태에서 y축이 만약에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였으면, 즉 이때는 a값이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때라면은 우리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그래프를 다 그리게 될 거니까 얘가 이렇게 꿀렁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살짝 이런 나이키 모양의 함수를 여기다가 얹어서 그려줘야 돼요. 맞죠? 자, 근데 두 번째,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칭축이 a가 되고 이때 y축이 a보다 더 왼쪽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바로 a가 0보다 크게 되실 거고요. 그때 우리가 그려야 하는 그래프는 뭐냐면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거 그리는 거니까 얘만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오다가 끊기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 주황색에다가 얹어서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그 첫 번째 상황부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황색 부분이 이렇게 0,5 그리고 2,1에서 꺾이는 f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지? 자, 이거를 요 케이스를 우리가 이렇게 1번이라고 하게 되면, 자, 얘를 그려. 근데 얘가 내려왔다가 꺾여 올라가야 돼. 근데 그게 아까 했던 내용에 의해서 요렇게 해서 꺾여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 불연속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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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점 4개나 발생하니까 문제가 원하는 4개, 2개라는 상황과 서로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얘가 꺾여서 올라가는 상황이 이렇게 위에서 발생하시면 안 될 거라는 직감은 들 거고,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연속점, 불연속점 역시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극점, 여기서 극점 이렇게 해야만 2개가 되고, 보충 설명해보면 이렇게 주황색이 있을 때 보라색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이 값이랑 일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연속점에 극점에 극점이기 때문에 총 3개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안 돼요. 2개가 안 돼.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서 가능한 거는 그래프가 오로지 이럴 때밖에 안 됩니다. 이게 1번.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보게 되면은 일단 현재 0,5 그리고 2,1에서 그 값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끊깁니다. 그치?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잘 봐라.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끊기는데 그 그래프가 여기서 연속해버리게 되면은 얘는 극값도 아니고 불연속도 아니에요. 계속 2개 만드는 게 안 변하죠. 그치? 그러면 불연속이 되거나 아니면 극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2개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여기랑 만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애매한 곳에서 끊기게 되면은 불연속점, 불연속점, 극점이니까 또 안 되겠죠. 그지? 따라서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해보셨을 때 여기서 가능한 그래프의 상황은 오로지 내려오다가 끊기는데 어디서 끝나냐면 이 극값이면서 동시에 불연속이 되게끔 정확히 여기서 일치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줘야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t의 값이 이렇게 하나 불연속, 이렇게 하나 불연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2개밖에 없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자, 1번의 상태. 1번의 상태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서 끝나는 이 지점이죠. 자, 바로 여기가 얘랑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f한테 0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4분의 1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그게 5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극소점이 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fa가 극소점이죠. 그 a를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이 두 개를 연산해서 a제곱과 b의 제곱 찾게 되면 이때 a제곱은 4, 마찬가지로 b의 제곱도 4가 되는데, 애초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바로 필요한 조건이 얘는 a가 현재 0보다 작을 때였지, 그치? 그리고 얘는 a가 0보다 클 때였어요. 그 두 개를 여기다가 정리하시게 되면 이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b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서 a, b의 순서상이 마이너스 2,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왜냐면 a는 음수니까 요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2개밖에 없고요. 자, 이때 두 번째 케이스를 똑같이 해볼 건데, 자, 여기서는 할 게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또 끊기는 현재 이 지점, 이 지점이 1과 같기만 하면 끝나죠. 그지? 근데 내려오다가 끊기는 이 지점이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대칭축 A보다 왼쪽에 있는 이 Y축까지의 그림을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F0이 됩니다. 그죠? 그럼 F0 값이 4분의 1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데 그게 1과 같기만 하면 되고 현재 여기서는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그때는 b의 제곱이 1이면 되니까 0,1과 0,-1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a 값이 양수기 때문에 2였다면 요렇게가 2가 돼주면서 1이 돼주면서 이때 b가 0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쌍이 현재 요렇게 2개와 요렇게 3개 토탈 5개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덜 돼 있으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약간 전통적으로 평가원이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니까 뭐 이번 시험은 교육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됐죠? 잠깐 멈추고 갈게요.